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송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전송층은 이 네 번째 층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포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송은 우리가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 통신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막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있는 노드들에 거쳐가면서 이제 호스트 대 호스트인데 얘는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도착을 했을 때 이 중간 과정이 아니라 이 도착 출발지의 포트와 도착지의 포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 통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전송을 할 때 임시 포트 번호라는 게 있고 잘 알려진 포트 번호라는 게 있는데, 잘 알려진 포트 번호 같은 거는 우리가 그 DHCP에서도 사용하는 그 포트 번호 68, 67번도 있고 여기서는 뭐 목록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잘 알려진,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할 때는 네 번호는 임시 포트 번호로 쓰고 도착지는 잘 알려진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이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진 포트 번호. 13번은 이제 데이타임 이거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트 번호에도 잘 알려진 포트 번호에 뭐가 있는가. 근데 이제 얘는 이 번호, 잘 알려진 포트 번호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있어요. 0에서 1023 사이에 번호가 있는데, 그 포트 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적어놨는데 잠시만요. 네, 여기 보면은 이 포트 번호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들은 DHCP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데이타임이 아까 나왔던 13번이었죠. 그리고 이제 텔넷 이런 건 23번이고 SMTP가 25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포트 번호는 요걸 사용하고, 그리고 등록 포트 같은 경우에는 1014에서 49151 범위 여기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적 포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통제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범위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이런 잘 알려진 포트를 쓴다. 그리고 그 포트 번호도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 몇 가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IP 주소와 포트 번호 이렇게 조합을 한 거를 소켓 주소라고 한 걸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캡슐화를 하잖아요, 같이. 근데 소켓 주소라고 하면은 얘네 둘을 합친 건데, 이 도착지가 똑같아도 이 포트 번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캡슐화를 하는 거죠, 캡슐화를 해서 이렇게 보낸다 했을 때, 다시 이제 이 수신 측에 도착을 하면 얘가 전송층에서 이 캡슐화를 된 거를 역캡슐화를 시켜서 이게 실제 포트 번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중화 및 역다중화 여기 나오는 건데, 객체가 이제 한 개의 근원지 이상으로부터 항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을 다중화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전달을 할 수 있는 건 역다중화, 거꾸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얘는 지금 패킷 3개를 했고, 얘는 이 멀티플렉서가 이제 다중화를 하는 거죠. 다중화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었고, 얘를 이제 보내요. 보내서 얘는 다시 여기 응용총으로 보낼 때는 역다중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원지 전송층은 다중화를 수행하고 목적지 전송층은 역다중화를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클라이언트 두 개의 서버 사이의 통신을 보여준다. 이 세 개의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P1, P2, P3가 활동하고 있다. 이게 다중화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뭐 밀기, 끌기 이런 개념이 또 있는데요. 이 밀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림에서 보면은 얘가 전송을 해요. 그런데 얘는 일단 보내고 컨슈머는 받고 이 흐름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이 끌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먼저 그 소비자가 요청을 해요, 생산자에게. 그래서 요청해, 나 좀 뭐 보내줘 했을 때 얘가 반응을 해서 보내는 게 끌기
그쵸. 얘가 밀기, 얘가 끌기입니다. 말이 좀, 네. 끌기, 밀기를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흐름 제어를 네, 하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얘가 보내요. 그리고 얘는 푸시 되죠, 데이터가.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그 응용층으로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한 다음에 얘가 받게 되는 끌기입니다. 그래서 오류 제어를 한다. 그런 것이고, 네,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원형 형태로 있을 때 얘는 뭐 그냥 얘 위에 있는 그림을 쭉 편 거고요. 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게 윈도우 크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전송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만큼을 이 지금 전송을 할 수 있는 가용 공간인데 지금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수신 윈도우가 송신 윈도우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이만큼을 받은 거예요. 이만큼을 받고 내가 또 받았어요. 그리고 이만큼을 또 받았어요. 꽉 찼어요. 꽉 찼으면 이제 블락이 돼요. 그러다가 ACK가 지금 송신 윈도우 슬라이딩 윈도우가 있다. 얘 지금 그림은 송신 측의 슬라이딩 윈도우에 보내는 거네요. 네, 보내는 것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얘는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 정도의 그 크기를 가진 윈도우인데 이만큼을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얘 더 이상 못 보내죠. 꽉 찼으니까. 그러면은 못 보낸다. 내가 0번부터 6번까지 보냈어요. 근데 내가 아직 여기에 대한 보낸 것에 대한 이 수신 측에서 ACK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확장이라는 걸 못 해요. 근데 내가 0에 대한 ACK를 수신 측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이거를 한 칸을 더 확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선형 형태의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가 있는데 얘는 위에랑 개념은 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처음에 보냈는데 아직 응답을 못 받은 애를 보고 이제 SF라는 걸 사용하고 보냈고 받은 것은 S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갈 때 얘가 지금 현재 전송이 된 애들은 이 3까지는 전송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낸 순서 번호는 SN이라고 하고 그래서 0에서 3까지는 보냈으나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애고 SN은 다음에 받을 번호다. 다음에 보낼 번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A 상황에서는 3까지 전송했고 지금 4까지 전송했고 6까지 꽉 채워서 전송했어요. 아까 그림 상황과 똑같죠? 근데 아직 얘네 모두의 그 ACK를 받지 못했는데 만약에 0에 대한 ACK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가 확장. 해서 윈도우의 가용 공간이 하나 더 슬라이딩 된 거죠. 하나 밀린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연결형 서비스. 그래서 얘는 비연결형. 그냥 보낸다. 비연결형은 뭐 서로 연결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보내버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얘는 뭐 따로 하지 않고 비연결형이니까 보낸다. 근데 연결 지향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연결 지향 서비스. 얘는 커넥션이 필요하다. 연결 설정을 먼저 한다. 그래서 이제 전송계층 프로토콜을 보면은 단순 프로토콜이 있고 뒤에 또 정지 대기라는 게 있고 또 고백 N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백 N. 네, 고백 N이라는 게 있고 SRPT도 뒤에 나오는데요. 하나씩 조금 살펴볼게요. 단순 프로토콜 같은 거는 그냥 가장 단순한 프로토콜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FSM도 굉장히 단순해요. 다른 뭔가 블락이 되거나 그런 상태 없이 그냥 레디에만 계속 있고 리시버도 레디 가장 단순한 형태고 이 정지대기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0과 1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0과 1을 사용해요. 그럼 어떻게 0과 1을 사용한다는 것인가? 얘는 지금 요 그림 얘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윈도우의 크기가 하나다. 윈도우 크기가 하나고 얘가 지금 요 순서도 0과 1이면은
항상 이제 HK는 디폴트 값, 거의 디폴트로 내가 다음에 받을 번호야. 그러니까 내가 0번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는 HK를 1을 보내요. 확인 신호를. 내가 0번을 보냈어. 아, 그래? 그럼 나 0번 잘 받았어. 이제 1번 보내줘. 라는 의미로 HK는 내가 받은 것에 다음 걸로 보내줍니다. 이제 1번 보내줘. 근데 이제 특이하게 내가 지금까지 받은 번호, 내가 지금 받은 번호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애는 하나 딱 있어요. SRPT라고. 그건 뒤에 가서 하고요. 보통은 그냥 HK 같은 거는 내가 현재까지 받은 거에 다음 번호, 내가 이제 앞으로 받을 번호에 대한 얘기를 꼭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0번 마찬가지로, 아이고, 0번은 패킷 0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0번 잘 받았어 하고 HK를 1번을 보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1번을 보내죠. 보냈는데 얘가 그럼 보니까 손실이 됐어요. 못 보냈어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타임아웃이 됩니다. 왜냐면 얘는 받지 않았으니까 응답 패킷을 안 보내겠죠. 그리고 얘는 타임아웃이 됐을 때 얘가 패킷 1을 안 보내, 내가 지금 1번을 HK를 못 받았기 때문에 1번을 다시 보내요. 그 다음에 얘는 기대를 하고 있겠죠. 타이머를 돌리고 이제 내가 1번 보냈으니까 얘가 1번 받았다 하고 0번을 보내주겠지? 하고 0번을 기다리는데 0번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야 0번 받았네 하고 제가 1번을 잘 받았네 하고 1번에 있던 윈도우를 0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가 또 0번을 보내주죠? 그러면 이제 뭘 기대해요? 1번을 기대하는데 얘가 이번에는 HK가 손실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HK가 손실이 됐으면 내가 야 나 HK 1번 기대하는데 HK가 안 왔네? 이러면은 얘가 여기서 타임아웃을 하고 다시 그러면 내 거 못 받았나 보다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다시 0번을 보냅니다. 근데 얘 입장에서는 뭐야 아까 0 받아서 내가 HK 보내줬잖아. 너 못 받았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HK를 다시 보내는데 이전에 받았던 애는 중복이기 때문에 얘는 이걸 폐기시키고요. 받은 거는. 그다음에 HK를 다시 보내주고 얘는 맞아 내가 0번 보냈으니까 1번을 줘야지. 나 다시 받았지. 이렇게 제대로 받았어 이번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송 대기 시스템에서 선로의 대역폭이 1Mbps고 1비트가 왕복하는데 20ms가 20ms가 걸린다고 가정하자. 대역폭 지연곱은 그냥 우리가 대역폭과 지연을 곱하면 되죠. 대역폭 그리고 지연 곱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10에 6이고 얘가 20 곱하기 밀리니까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은 얘네가 3이 되고 10에 3이 되고 그러면 20kg kg라고 그죠? 대역폭이 아니니까 2에 000 해서 2만 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의 패킷 길이가 1000이면은 2만 나누기 1000 이면은 하면 되는데 이 선로의 이용률을 물어보네요. 그럼 이용률은 이렇게 전체 분의 1000만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대역폭을 2만을 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1000만을 이용해. 그러면은 이게 이용률이 얼마니? 이거 퍼센트니까 1000 없애고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면은 0.05니까 5% 그냥 5%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용률은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네, 그리고 고백인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손실이 난 데부터 패킷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부터 전체를 다 다시 보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이한 점이 잠시만요. 네, 보면은 여기서는 또 큰 특징이 이렇게 송신 윈도우가 이렇게 있으면은 수신 윈도우는 송신 윈도우 크기는 2의 n-1이고 수신 윈도우는 1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러 개를 보내고 얘는 한 개만 여러 개를 보낸 게 여러 개를 보내는데 얘는 순서대로 한 개만 그러니까 내 순서에 벗어나면은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서 0에서 갑자기 1 왔는데 갑자기 3이 왔어요. 3, 4, 5 쭈르러 왔어요. 근데 얘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내 순서에 맞는 애는 지금 1까지밖에 안 왔어. 나는 지금 2를 기대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2를 다시 보내주면 그때부터 오케이 2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1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얘가 윈도우 체계 크기 이거고 송신 윈도우는 그 수신 윈도우는 1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신 윈도우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얘는 잘 보내지는 거고 얘는 꽉 찼어요. 꽉 찼게 보낸 건데 얘는 지금 맞아요. 이거 보면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얘는 패킷이 0에 출발했고 HK가 1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1이 도착을 했고 이제 HK를 보내야 되는데 죄송해요. 뭐가 와가지고 보다가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패킷 0을 보냈을 때 HK가 1이 와요. 그리고 패킷 1을 보내면 2가 와야 되는데 안 왔죠. 그래서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얘는 HK를 보내야 하는데 안 왔죠. 근데 패킷 2는 그냥 상관없이 보내요. 기다리지 않고 그냥 쭉 그냥 1, 2, 3 여러 개를 보낼 수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보내고 얘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보내요. 그래서 얘는 보내면은 얘는 누적하는 애니까 얘는 3, 4가 제대로 도착했을 때 그냥 잘 왔구나 라고 해서 이 SF를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얘가 보내게 되면 SF랑 SN은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보낸 번호,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보낼 번호 이거고 SF는 내가 아직 HK를 받지 못한 것의 첫 번째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상황은 뭐예요? 내가 SF1부터 전송을 했는데 아직 HK를 1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HK2를 받아야 되는 거죠. HK2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그러면 얘는 HK3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지금 얘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HK2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3이 왔어요. 그러면 2까지는 잘 왔다는 거니까 여기 이게 도착하면은 얘가 2를 점프를 해서 3으로 바로 가겠죠. 그러니까 SF는 2를 못 받았지만 이걸 받는 순간 3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HK4가 도착하면은 이제 됐네 하고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봤을 때는 얘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얘가 SF가 1이고 1까지는 됐는데 얘 2 못 받았다고 얘 그럼 어떻게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다음에 도착하는 애를 보면은 3까지 다 도착했나 보네. 내가 이제 HK는 손실이 됐구나 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얘가 2로 SF를 점프해서 3으로 바로 갑니다. 2는 뭐 도착을 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여기서 패킷 2가 HK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1이 가다가 손실이 됐다. 실제로 손실이 만약에 됐으면 얘는 HK 3을 안 보내는 애잖아요. 얘가 지금 윈도우가 하나밖에 없는 애라. 그래서 패킷 1이 갔어요. 그러면 손실이 될 애였으면 얘가 HK 2를 안 보내고 아니 빨리 1 달라고 하면서 HK 1을 보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 하나만 있고 누적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고백엔 만약에 지금 얘는 패킷 손실이 안 됐어요. HK를 손실되는 상황인데 만약 실제로 진짜 패킷이 손실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패킷이 이제 1 가다가 손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패킷 2는 계속 가요. 3도 계속 가지만 얘는 야 1 달라고 하는데 지금 너 왜 2 보내고 있어? 하고 ACK 1을 보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송신 측이나 수신 측은 둘 다 지금 쓸데없는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폐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타임아웃이 된 다음에 아예 뭐야 나 그러면 ACK 이거 1 보내는 거였네 하고 타임아웃이 돼서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얘는 3ACK가 아닙니다. 얘는 타임아웃에 대해서 재순송을 하는 거예요. 얘는 3ACK는 지금 보내는 거 말고 그 다음에부터 세서 하나, 둘, 셋이 가야 3ACK인 거고 여기도 3ACK가 있나요? 그 FSM을 보면은 얘는 송신 측에서 같은 걸 3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얘는 3ACK가 없네요. 3ACK는 아마 그 TCP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타임아웃만 있네요. 타임아웃. 얘는 타임아웃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디스카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 되면 이제 패킷 1을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왔어 내가 원하던 게 왔어 해가지고 여기서 ACK2를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얘는 지금 송신 윈도우가 하나니까 하나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받은 애들을 내가 1을 못 받았다고 1만 건너뛰고 2는 그래 너가 왔으니까 하고 이제 받아둘 수가 없는 애예요. 얘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냥 무조건 순서를 맞춰줘야 하는 애기 때문에 얘는 1을 받으면은 오케이 내가 이제 더 넘어가 주겠어 하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애들 다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에는 프로토콜이 무조건 이제 순서에 맞게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송신이 오류가 난 데가 있으면 거기부터 다 보내야 된다. 다 보내죠? 1 송신 오류 났으니까. 네,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SRPT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제 얘는 이제 송신 윈도우나 수신 윈도우나 크기가 똑같아요. 다 2의 m-6. 왜 2의 m-1이냐? m은 그 순서의 비트 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비트를 순서 비트로 쓴다 하면은 우리가 3비트 쓰면 표현할 수 있는 개수가 뭐예요? 000부터 111까지죠. 그래서 총 8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0부터 7까지다 해서 최대값이 0,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은 7인데 이게 3비트를 쓰니까 2의 3-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7이 되는 거죠. 근데 잠시만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네, 송신 윈도우의 크기 이거가 이제 순간 좀 헷갈렸는데 여기 고백앤 프로토콜에서 그러면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2의 m에 요렇게 -1인 거죠. 왜 그럴까요? 최대값이 2의 m-1이다. 그럼 만약에 순서 비트가 3이면 얘도 7이네요. 얘는 2의 2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애는 그러면 SRPT를 보면은 송신 윈도우의 크기의 최대값은 2의 m-1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m이 4예요. 2의 4 빼기 1이니까 2의 3이면 얘는 윈도우 최대 크기가 절반이다. 근데 이게 이유가 아마 그 오버플로우 그거 때문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순서에 맞는 패킷만이 응용층으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완전히 이제 절반, 가능한 비트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얘가 2의 m-1이면 얘가 m이 4이면 순서 번호는 0에서 15까지고 최대 크기는 8이다. 그러면은 이겨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 전체에서 내가 4비트를 써요. 그러면은 얘는 2의 m-1이니까 4에서 1 빼서 2의 3이니까 8만큼의 윈도우 사이즈를 쓸 수 있다.
근데 고백n의 경우에는 어떡하냐? 고백n은 네, 2의 m의 마이너스 1이니까 15겠죠? 그래서 선택적 반복은 절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반. 그래서 얘도 이제 FSM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어쨌거나 이 송신과 수신의 크기가 같잖아요. 얘가 2의 n-1로 같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를 잘못 보내더라도 그 잘 보낸 게 있다면 그걸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0을 보냈고 이제 0 보냈고 1 보내도 손실이 됐어요. 근데 1은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백인 같은 경우는 2를 받으면 그냥 무조건 걔는 못 받아요. 왜냐면 윈도우 사이즈가 1이니까. 근데 얘는 2를 그래 너도 왔구나. 근데 난 지금 현재 1이 안 왔어. 하고 물론 요청은 하겠죠. 타임아웃이 되면은 비었으니까 다시 보내줘는 하겠지만 얘는 그냥 2 보냈어? 2 맞아. 왜냐면 지금 윈도우 크기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패키지 보냈어? 그래. 3 보냈어? 그래 3 왔어. 근데 아직 못 받은 뭐가 있어? 1이 있어. 1을 다시 보내줘. 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타임아웃을 하면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순서에 얘는 특징이 뭐냐면 순서에 맞게 도착한 패킷의 그 숫자를 말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얘를 보면 블로킹 된 타임아웃이 되면은 네, 아웃스탠딩 된 거 리셋 타이머 그리고 얘가 에크 넘버랑 이게 재전송을 하게 돼주는 거 재전송 만약에 뭐가 있으면 재전송 해준다. 그러니까 안 보내진 게 있다. 그러면 재전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샌드 에크를 한다. 얘는 이제 수신 측에서 샌드 에크를 하는데 일치하는 패킷을 체크를 해요. 만약에 에크 넘버랑 S 넘버를 하면 슬라이드를 해요. 그리고 아웃스탠딩 순서에 맞지 않는 게 있으면 타이머를 다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엔 스탑을 해요. 이런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손실된 패킷이 있다. 그럼 타임아웃 2 여기서 재전송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 크기는 이렇게 2의 n-1이다. 절반이네요. 원래 순서 크기, 가능한 크기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토콜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송증 프로토콜, 이 UDP, TCP, SCTP가 있죠. U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연결, 신뢰성 없는 거예요. 이거 뿌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TCP 같은 경우에는 연결 지향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얘는 신뢰성이 있는 애고요. SCTP는 UDP와 TCP의 특성을 모두 결합한 전송증 프로토콜이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포트 번호, 잘 알려진 포트 번호이죠. 뭐 기억해야 될 것들은 DHCP가 67이고 그 보통 보는 게 데이타임이 13, 여기 텔넷이 23, SMTP가 25 요거 정도 네, 입니다. 그리고 이제 UDP는 전체 크기가 2바이트의 4개의 필드 이렇게 2바이트짜리 4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헤더는 고정, 8바이트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6비트는 전체 길이가 이제 2의 16이니까 2바이트가 이제 16비트잖아요. 그러니까 2의 16. 그래서 65536 이만큼의 바이트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UDP 헤더 내용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소스 포트 넘버 같은 거는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 근원지 포트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얘는 잘 알려진 거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데이타임이다. 왜냐면 13이잖아요. 16된수로. 근데 얘는 사실 계산을 못하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소스 포트는 얘고 얘는 목적지 포트고 토탈은 이거고 제 체크썸은 요거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근원지 포트 번호는 7B84다. 그리고 목적지 포트 번호는 D다. D는 13이니까 뭐냐?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뭐냐? 그럼 데이타임이겠죠? 네, 데이타임.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서버를 향하는 패킷인가? 이것도 알 수 있겠죠. 얘는 이 번호 때문에 얘는 잘 알려진 포트 번호니까 얘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가는 애다 라고 할 수 있고, 데이터의 길이는 토탈 랭스에다가 8바이트인 8을 빼주면 되겠죠. 바이트 단위니까. 전체 길이는 1C, 이거 28이네요. 이걸 보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DP, 검사, 그리고 다음에 UDP가 이렇다. 다음에 TCP는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 신뢰성이 있으니까 네, 얘도 버퍼가 있고 보냈고 읽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원형 배열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총 20바이트예요. 20바이트. 두 개의 버퍼가 있는데 얘가 데이터를 이동을 보여주고 있고, 이 흰색 부분은 아직 채워질 수 있는 비어있는 부분이고, 회색 부분, 여기 회색 부분은 아직 확인 응답을 받지는 못했어요. next byte to send, 보낼 거는 여기고, 그리고 이 회색은 여기 아니에요? 이 전체가 이만큼이고, 쓰여질 거, 보내질 거, 이 색깔 영역이 있는 것은 송신이 될 수 있는 데이터고, 얘는 흰색은 아니고 이 수신 측에서도 채워진 거, 이거는 받았으나 읽혀지지 않은 거. 그래서 얘가 받은 채로 읽혀져 가면 이제 여기서 나가는 거죠, 얘가. 근데 얘는 아직 안 보내진 거, 얘는 보내진 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보내진 거, 그 다음 거, 이제 여기서부터 쭉 보내지는 거죠. 근데 얘는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응용층에 보내야 되는데 아직 안 보내진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로 보내지면 이제 윈도우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렇게 나오면은 세그먼트가 여러 개가 가잖아요. 그래서 세그먼트가 만약에 1000바이트씩 운반하는 5개의 세그먼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1001부터 1000부터 10,000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확인 응답 번호네. 확인 응답. 그래서 세그먼트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스 포트고 목적지 포트고, 헤더는 20부터 50바이트 사이까지. 그리고 여기선 이거 두 줄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시퀀스 넘버, 이거 에크 넘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줄에 있는 요거 이 헤드 랭스 4비트 쓰고, 여기서 나오는 이 플래그들은 6비트를 사용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총 이게 4비트, 6비트에서 16비트를 여기서 써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URG라는 거는 긴급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1로 해주면은 이 urgent 요거를 붙여서 보내줘요. 긴급 데이터를. 그럼 긴급 데이터 보내면 뭐 해주냐? 얘는 긴급 플래그 값이 설정이 되었을 때만 유효하며, 이게 앞에다 붙여서 송신 측에서 보내주면은 그 긴급 데이터부터 빨리 이제 수신 측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6비트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HK를 보낸다? 그러면 HK를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거보다는 HK랑 요거 순서 번호랑 요 핀 이거 잘 줬으니까 SYN이랑, 그래서 뭐 HK1, 001, 00, 그래서 010, 010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만약에 핀이다 그러면은 000001 하면 이제 마무리 해줄 때 이렇게 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CP 연결 같은 경우에는 세 방향 핸드쉐이크를 써요. 그래서 요거는 이 그림이 이제 제일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8000번이라는 걸 쓸 거야 하면 SYN을 보내요. 그러면 SYN을 8000번 쓰고, 그래 나 8000번 쓸 거야 했을 때 얘는 HK를 보내줘요. 근데 자, HK는 순서 번호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HK 나 8000번 써 시퀀스 넘버가 하나는 소비를 해요.
그래서 8000에서 8001이 된 거고 여기서 ACK가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음에 보낼 것의 시퀀스 넘버가 만약에 HK가 소비를 했으면 얘는 8002부터 보내겠죠? 근데 얘는 HK가 하나를 소비를 안 했으니까 다음 시퀀스 넘버가 800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나를 소비했으면 8002가 됐는데 안 했으니까 8001인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HK 번호는 순서 번호를 소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얘는 세 방향 핸드쉐이크 설정이기 때문에 나 8000번 쓸 거야. 그래, 너 8000번 쓰렴 하고 근데 사실 내 번호, 내가 쓸 번호는 이거야. 그러면은 15000이야. 그러면 얘는 응답을 해주죠. 아, 그래? 너 이거는 사실 그냥 네, 시퀀스 번호고 얘가 소비를 했으니까 보내주는 거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8001로 또 보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에크를 하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 이건 사실 의미가 없고 얘는 에크를 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래 너 15000번을 쓰는 애구나 하고 이제 확인 번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15001부터 보내겠죠. 왜냐면 HK는 순서 번호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데이터를 운반하지 않는다면 HK 세그먼트는 순서 번호를 소비하지 않는다. 그렇고요. 데이터 전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전송을 할 때 이게 ACK도 있고 푸시도 있더라고요. 푸시는 이제 데이터 밀어넣기 이거 이런 의미여서 전송을 할 때 이제 보내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전송을 하고 1000바이트씩 보내주게 되네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8001에서가 이제 HK 번호였는데 위에서 순서 번호를 소비하지 않았으니까 8001부터 보내는 거예요. HK가 아까 소비를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개를 보내네요. 그럼 총 2000바이트를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OK 신호를 같이 보내주면서 여기서 데이터를 함께 보내는데 얘는 한 번에 2000바이트씩 보내게 되네요. 그러면은 얘도 이제 시퀀스 번호 15001부터 이렇게 2000바이트씩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확인을 보내는 거. 얘는 따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고, 아, 그래? 너 17000까지 보냈어. 나 잘 받았어. 하고 HK를 17001로 해서 보내주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잘 보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윈도우 사이즈도 말을 주죠. 5000이었고, 나는 5000짜리를 써. 그러면 내가 5000짜리 RWND를 보내면은, 얘는 받을 수 있는 애가 5000인 거고 얘는 받을 수 있는 애가 만인 거예요. 난 10,000짜리를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5000짜리니까 5000을 보냈으면 얘는 3000이 남았겠죠? 아, 내가 3000. 그렇죠, 3000. 아, 윈도우 사이즈가 3000이야. 그러니까 내 윈도우 사이즈가 3000이야. 그리고 내 윈도우 사이즈는 만이야. 근데 15000이야 했는데 내가 아까 2000을 보냈으니까 RWND가 만이란 얘기는 아까 13,000이었나요? 만이었네요. 아, 만이었네요. 만. 아, 근데 얘는 여기서 지금 바뀌어 있지 않는 이유가 그냥 여기 여기 수신자 요 측만을 이제 따져준다고 해서 얘는 사실 바뀌지 않았고 얘만 내가 원래는 5만짜리 쓰는데 5천짜리 쓰는데 내가 여기서 2천을 보내줘서 나는 3천이 됐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푸시라는 거는 네, 푸시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TCP가 데이터 수신되자마자 서버 프로세스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알도록 이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긴급 데이터 같은 거는 이제 맨 앞에 붙여가지고 보내는 긴급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연결 종료를 할 때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핀이라는 플래그를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얘도 나 종료할게 하면은 얘도 그래 종료해 라고 알겠어 라고 보내고 얘도 그래 알겠어 하고 얘도 세 방향으로 이제 핸드쉐이킹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번호를 봤을 때는 이제 X가 왔고 X 플러스 1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얘는 Y를 보내잖아요. 순서 번호를. 그럼 얘는 Y 플러스 1로 보내주게 됩니다. X 플러스 1.
순서 그쵸, 소비를 했으니까. 소비를 했죠, 그죠? 네. 그러면 위에 연결 설정에서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 절반 폐쇄라는 게 있는데 얘는 한쪽만 닫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나 닫을게 라고 했을 때 이제 오케이 Y X면 X 플러스 1로 보내주는데 얘는 사실 뭐 얘 Y 왜 저희 Y 플러스 1이 틀린 거였는데 그쵸. 얘는 순서번호를 소비 안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ACK는 순서번호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Y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얘를 닫았어요. 근데 얘는 계속해서 전송을 하겠죠? 아직 통신을 하고 이제 내가 닫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 시퀀스 넘버와 ACK를 X 플러스 1을 써가지고 이제 얘는 동일하다. 그죠? 얘는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얘 닫을게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 Z 플러스 1의 ACK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알겠다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뭐 송신 윈도우고 수신 윈도우다.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보면 통신하는 그림이 요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 얘에서는 처음에는 얘가 근데 사실 한쪽만의 그 윈도우 사이즈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얘가 나 2000 써 하면은 이제 2000짜리에 뭔가가 서로 이제 있겠죠. 나 2000이 있으면은 뭐 보냈으면 보냈고 SF 사이즈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800짜리잖아요. 800짜리. 그러니까 얘는 결국 서버의 입장만 고려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실 보내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1번 클라이언트는 나 100번 써. 이게 여기서는 지금 세 방향 헤드쉐이크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100번 써. 그래? 너 100번 쓰니? 나 1000번 쓸 거야. 그래? 너 1000번 써. 이렇게 해서 연결 설정이 끝났어요. 근데 지금 얘가 얘한테 보내요. 그러면 원래 이제 얘는 800짜리 윈도우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 100을 보내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 입장에서는 100을 보냈으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나 800짜리 써. 그러니까 800만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가 보냈으니까 얘는 이만큼 네, 윈도우가 줄어들어요. 200바이트만큼 보냈으니까. 그리고 얘는 여기서 ACK를 보내겠죠. 그래 잘 받았다 하고 나의 윈도우 사이즈가 줄어든 만큼의 사이즈도 알려줘요. 그 다음에 얘도 데이터를 또 보내요. 300만큼 보내고 그러면은 600에서 300만큼으로 줄어서 300이 돼야 하는데 이 무슨 상황이죠? 얘가 이만큼 윈도우가 확장이 됐어요. 100만큼. 근데 이게 확장되었으면 확장 신호를 알려주겠죠. 그래서 얘가 원래는 우리가 알던 대로 300이 왔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윈도우 사이즈가 300이 되는 게 맞아요. 300이 이만큼 됐겠죠? 그리고 이만큼이 다 읽은 거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응용층으로 100만큼 또 읽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요만큼 윈도우가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였던 윈도우가 사실 이만큼 열리면서 윈도우 사이즈 자체가 4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400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얘가 여기서 ACK를 보내게 되죠. 400.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0바이트를 받았어. 그리고 100바이트가 소비가 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확장을 했어.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 확장된 것. 얘가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뭔가 또 안 하는데 또 확장이 됐나 보네요. 그러면 또 소비를 했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200만큼, 지금 보니까 200만큼을 또 확장을 했기 때문에 얘는 자기의 원래의 그 크기 600, 원래는 아니죠. 800이니까 원래. 그냥 600만큼의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600만큼 더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600을 다 보냈는데 얘가 아무도 안 읽어줬다. 그러면 이제 블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앞에서 읽어준 만큼 확장을 한 것이다. 윈도우가 계속 슬라이드를 해주는 거죠. 슬라이딩을. 네, 이렇게 통신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윈도우 축소예요. 그래서 새로 도착한 ACK 번호와 RWND가 더 무조건 커야 된다. 예전 것보다.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은 새로 도착한 게 더 작잖아요? 지금 옛날 것보다
옛날이 이제 12고 라스트 리시브드가 이만큼인데 이건데 그러면은 라스트가 더 큰데 더 크게 도착을 해야 이제 확정을 할 것인데 얘는 이거니까 이게 잘못된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210 사이에 218이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얘가 TCP가 송신될 때 얘가 보면은 얘가 3개의 이제 WHK, 3WHK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두플리케이트 HK, 그 3개의 똑같은 HK가 도착을 했으면 잘못했던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상황으로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 3개가 여기서 내가 2,400이 도착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3개의 똑같은 HK가 도착을 하면 나는 뭔가 잘못됐음을 안다. 그래서 리스타트 한다. 다시 보내고 리스타트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윈도우가 SF랑 똑같은 게 도착했으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뭐냐면 SF는 아직 못 받은 애예요. ACK를. 네, 쭉 가다가 SN이 있는데 내가 현재 요거를 못 받았는데 요거를 HK를 받아요. 내가 2번인데 3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슬라이드 윈도우 SF 플러스 1과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송신 윈도우 SF RN을 받으면 수신 윈도우, 송신 윈도우 SF랑 HK 오는 거랑 여기가 이제 아직 안 받은 거잖아요. 근데 201번이 도착을 하면 근데 201번이 도착을 하는 게 아니고 202번이 도착하면 네, 현재 201번이 보냈잖아요. 아, 2,400까지 왔어. 아, 그러니까 2399까지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SF는 2399고 이제 내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2,400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다시 볼까요? 얘를 보면은 윈도우가 풀이냐? 풀이면은 이제 블록을 하고 에러 프리, 에러가 없는 HK가 도착을 했을 때 HK와 슬라이드 윈도우랑 SF랑 SK랑 일치를 하면 윈도우를 슬라이드를 해라. 그리고 큐에서 세그먼트를 제거를 해라. 라는 견해요. 네. 그래서 얘를 보면은 계속 얘는 3개 똑같은 거면 재전송이라. 얘도 3개 똑같은 거면 전송이라. 그리고 얘는 똑같으면 이제 잘 도착을 했으면 얘는 확장을 해라.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얘는 확장을 해라. 그리고 이제 레디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딱히 뭐 다른 상태가 있는 건 아니고 똑같은 거 있으면은 얘가 뭐 에러가 없는 애가 도착했다. 근데 에러 프리한 중복된 게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똑같은 거니까 폐기를 해버리고 그 순서에 맞지 않는 애를 다시 보내라.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넘버인 걸 보내라. 그리고 그리고 얘는 이게 중복되는 번호가 간다는 거죠. 얘가 어쨌든 간에 순서에 어긋났으니까. 그리고 얘는 unexpected error free. 얘는 기대하지 않은
그 오류 없는 애는 잘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확장을 한다. 윈도우 플러스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도 보면은 뭐 지금 정상 동작을 하는 거는 14,000까지 보냈으면은 얘는 14,000 아니 4,001 ACK 보냈으면은 4,001 보내줘. 오케이 하고 4,001부터 보내주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ACK가 1,401이 되는 거고 얘는 ACK가 5,001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ACK 여기까지 보내줘 하면은 네, 얘가 5,001부터 보내겠죠? 그리고 이전에 대한 얘는 뭐 따로 말 안 했으니까 그냥 ACK는 똑같이 14,001 아니 14,100일 여기서 보냈던 그것에 대한 답이죠. 그게 계속 가야죠. 뭔가 새로운 게 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얘가 여기서 또 보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 7,000까지 잘 받았어. 7,001인데 이게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보면은 여기 확인 응답 생성 규칙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경우를 보면은 얘가 이 패키지를 받아서 데이터 패키지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보낼 때 이 룰 1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HK 번호도 함께 포함을 해라. 피기배킹이라고 하죠. HK와 세그먼트 번호를 같이 보낸다. 그리고 그래서 룰 번호 1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송을 합니다. 근데 손실 세그먼트의 경우에는 이게 여기 왔을 때 이 시퀀스가 패키지 손실됐어요. 701번에서 800번이. 근데 얘는 왔어요. 다음 그 801번에서는 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전 거를 못 받았으니까 똑같은 번호, 이전 것에 대해 똑같은 번호를 보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룰 넘버 4번이 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기대한 것보다 큰 순서 번호의 세그먼트가 여기 도착을 했으면 수신 측은 즉시 HK를 전송해서 자신이 기대하는 세그먼트 번호를 전송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누락된 세그먼트의 빠른 재전송이다. 이 4번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가 700일 보내서 그래 야 빨리 나 이거 보내 701부터인 거 손실됐어 못 받았어 빨리 보내줘 해서 얘가 그래 알겠어 하고 701부터 800인 거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거기에 대해서 누적이기 때문에 이 공간만 채워주면 얘는 다 완벽하게 채워진 애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답을 보내줍니다. 그래 아까 내가 801 받은 거 얘가 안 버리잖아요. 얘는 공간을. 그러면은 얘는 안 버리기 때문에 901에 대해 901이라고 보내주는 거고 이거는 그 규칙 번호 5번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세그먼트 도착할 때 다음 순서 번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즉시 ACK를 전송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규칙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도 네, 이거 하나 아까 그림으로 설명을 했죠. 하나 안 됐을 때 받으면 보낸다. 그래서 얘는 누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혼잡 감지인데 얘는 우리는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할 때 RWND와 CWND인데 RWND는 그 원래의 그런 윈도우 크기, 윈도우 사이즈고 그 CWND는 혼잡 윈도우인데 둘 중에서 작은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잡 감지를 할 때는 중복 3개의 3ACK, 중복 ACK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는데요. 혼잡 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느린 시작과 그 혼잡 회피에서 지수 증가와 가산 증가가 있어요. 이 혼잡 회피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르노와 타호 정책이 있는데 이거는 조건을 잘 읽어보고 풀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기출에서 나왔던 것도 한 번 나왔지만 다 정책이 바뀌어서 조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느린 시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확실히 이제 지수 증가죠. 얘는 뭐냐면 한 개를 보내고 한 개 ACK가 도착했으면 ACK가 하나당 하나씩 늘어요. 그래서 ACK가 한 개 왔으면은 두 개로 늘고 두 개가 ACK에 도착했으면 네 개로 늘고 네 개가 도착했으면 뭐예요? 8개로 늘어서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느린 시작에서 지수 증가해서 1, 2, 4, 8, 16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혼잡 회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당 4개를 보내면 4분의 1이어서 이 4개 가서 4개 오면 1이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4개를 보냈으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다. 그래서 얘가 4개가 다 오면 1이 증가한다 라고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5가 갔으면요. 얘가 다 5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분의 1이 5개 다 도착했으면 이제 1이 또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보낸 게 다 도착해야 1이 증가하는 것이 혼잡 회피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좀 보면은 네, 이게 타워인데요. 여기서 타워는 처음에 이제 그 느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느린 시작을 하고 타임아웃이 만약에 오면은 그 나의 윈도우 사이즈를 1로 줄여요. 그 다음에 그 1로 줄인 다음에 임계치가 16이었으면은 그것 또한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아니지. 그쵸? 얘는 16, 예. 네.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 다음 임계치는 이 CWND의 절반으로 줄여요. 그래서 1, 2, 4, 8이고, 그거 윈도우 사이즈는 1로 줄이고, 임계치는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으로 갑니다. 그래서 또 느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 임계치에 다르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는 1, 2, 4, 8에서 하나 오면 2개 증가, 2개 오면 4개로 증가, 이렇게 했던 거를 이게 넘어가는 순간 분의 1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4개, 5개, 8개가 오는 순간 그게 다 8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아니죠. 5개 보내고 1개 보내고 2개 보내고 그러니까 1개 보내고 2개 보내고 4개 보냈던 거를 여기서는 1개 보내고 2개 보내고 4개 보냈던 거를 이제 분의 1이 되니까 다 도착을 해도 사실 1만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1씩 증가를 해서 계속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혼자 회피가 되기 때문에 하나씩 다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증가를 쭉쭉 하고 여기서 3ACK가 만나면은 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절반으로 줄어들고 얘가 임계치는 절반이고 얘는 다시 윈도우 사이즈는 1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느린 시작을 하게 되고 임계치를 만났을 때는 다시 1씩 증가를 하게 되죠. 이게 타호고요. 르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엔 똑같이 느린 시작으로 하다가 얘가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데요. 이게 되면은 A3HK를 만나면은 1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 CWND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절반에 플러스 3으로 줄어들고 얘는 임계치는 절반이 되죠. 그러니까 12였으니까 12 나누기 2는 6에 6 플러스 3인 9부터 얘는 시작을 하게 돼서 이 사이에는 이 사실 그림만 보면은 그냥 지수 증가 빠른 회복은 가산 증가였던 것 같은데. 네, 지수 증가네요. 이건 또 책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게 지수 증가일 수도 있고 가산 증가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수 증가예요. 책은 지수 증가예요. 그래서 지수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ACK를 만났어요. 그러면 얘는 또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고 여기부터는 혼잡 회피, 가산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얘가 빠른 회복이 있어요. 이 르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혼잡 회피에서 3 더블 HK를 만나면 다시 가산 증가로 하게 돼요. 가산 증가가 아니지. 여기서는 지수 증가. 이 책에서는 지수 증가였어요. 지수 증가. 뭐 가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3 더블 HK를 하면 어쨌든 간에 빠른 회복 구간으로 가게 되고 새로운 new HK를 만나면 다시 CA로 간다. 라는 것입니다. 뭐 TCP 요거 타워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상태만 있어서 간단하죠. 그래서 얘는 기존에는 계속 슬로우 스타트 할 때는 그 지수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이 3WHK나 뭐 타임아웃 이런 걸 만나면 1로 다시 돌아가고 임계치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CA가 되어서 얘가 가산 증가를 하게 된다. 혼자 회피로 가서 그렇습니다. 네. 요게 타워 르노고 그다음에 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TCP 타이머라 해서 요거는 사실 그냥 이제 거의 대입을 하면은 되는데 RTTM이 있고
이건 처음에 이제 잰 시간이에요. 1. 그래서 처음 측정을 할 때는 여기 공식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오는 애는 이제 요 공식에 넣어줘서 구해주면 돼요. RTTS는. 그리고 RTTD는 처음 오는 거는 역시 여기 처음에 결과가 RTTD는 어떻게 구해요? 처음 구했던 RTTM을 넣어줘요. 그래서 처음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처음 구할 땐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RTT5는 이걸로 구해주죠. 그래서 얘가 리을이 첫 번째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RTT5는 RTT에서 처음 측정한 1초를 넣어서 구했고 RTT는 2분의 1을 해서 구해서 RTO가 3이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얘가 조금 달라지죠. 요 공식을 적용해서 구한 거예요. 미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거를 적용해서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알파 값은 여기서 주어져요. 그래서 4분의 1로 주어진 값을 그냥 넣어주면 되고 베타 값은 2분의 1도 주어져요. 그래서 주어진 값을 넣어서 구해주면은 이거는 계산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지만 네,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RTO 값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SCTP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모의고사 문제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뭐 크게 그건 아니고 얘는 이제 UDP랑 TCP를 합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잘 보면은 이제 연결 설정을 해요. 연결 설정을 하는데 얘는 잘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TCP 연결 설정이랑. 나 RWND 이거 썼는데 얘는 우리 가상에서 식별자 쓰는 것처럼 init ACK, 쿠키 에코, 쿠키 에크 이렇게 써요. 근데 얘는 VT를 0을 쓰고 얘는 난 0을 처음에 보낸 다음에 이거를 보고 내 거를 정해줘요. 내 번호를. 그래서 init 태그 1200이면은 너 나 1200 쓸 거야 하면 얘는 대답을 할 때 VT 1200을 보내줘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보낼 때 init 태그가 5000이잖아요. 그러면 나 init 태그 5000, 나 이제 5000을 이걸 내 식별자로 쓸 거야 하면 5000으로 이제 얘가 받으면은 바꿔줘서 보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의 init 태그로서 확인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할 때 좀 중요한 거는 네, 데이터 전송을 할 때는 종류인데 전송을 할 때는 그게 따로 없나 봐요.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 전송을 할 때는 똑같아요. 똑같이 전송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랑 조금 다른 게 데이터 청크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청크 번호는 이제 TSN을 사용을 하는데 얘가 지금 7105, 7106, 7107, 7108을 보냈으면 얘는 확인 응답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SACK 청크를 보낼 때 이 확인 응답 번호는 CUMTSN 해서 이 7108까지 잘 받았어 라고 하는 그 확인 응답 패킷을 보내고 그럴 때 이제 얘는 데이터 청크를 또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121, 122를 보냈어요. 그러면 얘는 응답을 할 때 얘도 역시 CUMTSN을 보내는데 이때 이 122까지 잘 받았어 라고 하는 SACK 청크랑 같이 보낸다는 것.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고 사실 우리가 TCP랑 SCTP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순서 번호를 이제 데이터 단위는 바이트인데 얘는 데이터 청크를 쓴다. 그리고 순서 번호는 SEQ 시퀀스를 쓰는데 얘는 TSN을 쓴다. 스트림 식별자는 얘는 SI로 식별자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SA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얘를 쓰는데 얘는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건데 얘는 스트림 뭐 0, 1, 2 이렇게 있고 이렇게 SI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스트림 식별자라 해서 1번이면은 같이 보내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그 얘네끼리는 이 같은 식별자 쓴 애들은 이 0, 1, 2, 3 이렇게 4개를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번 식별자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다 같은 묶음인 거예요. 그리고 얘도 S2번, SI 2번이니까 같은 묶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네, 스트림 순서 번호를 SSN 쓰고 0123번 쓰고 식별자는 SI로 쓴다. 확인 응답 번호는 우리가 TCP 같은 경우에는 1을 더해서 돌려주는데 SCTP 같은 경우에는 받은 데이터 청크 번호를 그대로 보내준다. 라는 것입니다. 연결 종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셧다운을 해주네요. 나 셧다운 내릴게. 그래. ACK 보내주고 컴플릿 이렇게 됩니다. 얘는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좀 보면은 이게 받은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받은 번호.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는 1000이다. 라스트 에크는 라스트 에크? 그러면 이게 최근에 받은 마지막 확인 번호, 확인 패킷이고, 그러면은 24. 청크 크기다. 청크 크기를 윈 사이즈에 더한다. 윈도우 사이즈. 그러면은 라스트 HK 값을 더해준다. 얘는 쉽게 보면은 이제 요 흐름 제어일까? 흐름 제어. 네, 흐름 제어를 하는데 얘네 그럼 여기를 보면은 얘가 처음에 여기서 구성이 이제 클라이언트와 이제 서버 이제 받는 애가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보내는 애는 이 CUR TSN을 쓰는데 얘는 다음에 보낼 번호고 수신자 입장에서는 아까 나왔던 CUM TSN이에요. 그래서 얘는 송신이가 RWN이고 얘는 윈도우 사이즈고 얘는 그 다음 보낼 번호, 남은 보낼 데이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보낸 HK 값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나온 애는 이제 수신 측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1번을 보내요. 1번을 보내면 내 다음 보낼 번호는 2번이 돼 있겠죠? 1번 보냈어요. TSN이.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1000바이트예요.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는 지금 원래는 초기가 1000이었는데 얘가 이걸 받으면 다시 2000이었는데 1000으로 줄어요. 1000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기 쌓이겠죠? 1이. 그리고 TSN2가 또 왔어요. 그러면 얘는 윈도우 사이즈는 1000이었는데 0으로 가고 얘가 지금까지 받은 수신된 애는 2번이잖아요. 그럼 2번이 이렇게 쌓여요. 그리고 얘는 이제 2번까지 보냈으니까 3이 되어 있겠죠? 근데 얘는 이제 2까지 받았고 0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2000짜리였는데 다 쳤잖아요. 그래서 얘는 읽어가야 돼요. 처리가 되면 다시 얘가 처리됐다 해서 HK를 보내고 2번까지 처리됐어. 그리고 내 윈도우 사이즈가 얘가 읽어가서 처리가 됐으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다시 2000이 됐음을 또 알리는 거죠, 여기다가. 얘는 지금 그냥 3번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보낼 데이터가, 수신 윈도우. 그쵸. 얘는 지금 받고 HK를 안 받은 상태였는데 HK를 받아서 이제 0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남은 보낼 데이터가 없고 수신 윈도우도 없고 다 보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류 제어를 하는 거는 이제 얘가 순서에 맞지 않게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잘 받았다 해서 이 수신 측에서는 23까지 받았어.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 1000이야. 라스트 에크 20이야 하는데 얘는 순서에서 벗어난 처음 것과 마지막 거를 여기다가 써줘요. 여기는 26에서 28까지 벗어났으니까 여기 써주고 얘는 31부터 34까지 벗어났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송신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보낸 거잖아요. 보낸 데이터. 다음 보낼 데이터가 37이고 얘는 이미 송신이 되었는데 못 받은 애. 그래서 타임아웃이 되면은 재전송 큐로 들어갑니다. 그죠? 재전송 큐. 그리고 이미 송신이 됐어. HK는 못 받았어. HK를 못 받으면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재전송 큐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는 지금 SN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보낼 애는 37번이고 윈도우 사이즈는 이거고 아직 못 보낸 애는 이만큼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송신기 얘는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받으면 이제 얘가 안 들어가겠죠? 받으면 이제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잘 왔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윈도우 안 보낸 데이터. 그죠? 보내고 받았으면 덜 보낸 것이 없다. 윈도우 사이즈가 2000이었는데 받았고 얘는 이제 수신증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요거를 보면 되겠네요. 요거 0이 됐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뭐 복잡하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SCTV를 봤을 때 얘가 이제 똑같은 예시 썼죠. 교재랑. 그래서 얘가 1200짜리 써요. 그러면 1200을 쓸 거야 하면은 얘는 이제 1200으로 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고 얘는 이니 태그를 1000을 쓸 거야. 그럼 얘는 앞으로 1000을 써줘야 되는 5000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init 쓰고 init echo, 쿠키 echo, 쿠키 echo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청크는 이렇게 쭉 순서대로 보내준 다음에 얘는 이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응답을 보내준댔죠. 그래서 7108이 보내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 그냥 다 쓰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에서 보면은 이 COM, TSM 같은 경우에는 얘가 다음에 그 정상적으로 수신된 마지막 번호, 이게 수신 측에서니까요. 마지막 번호를 쓰고 그다음에 out of order 이거는 내 순서에서 벗어나니까 처음과 끝을 쓴다 했죠. 그래서 26에서 28, 그리고 31에서 34 요거를 써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응용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